네, 미국 대선 지금 한창 개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 현지 연결해서 좀 자세한 선거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김동석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침부터 뭐 여러 가지 시사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KBS 뉴스 통해서도 계속해서 좀 실시간으로 미국의 개표 상황들 전해주고 계시는 거 봤습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네, 고맙습니다. 예. 우선 지금 투표는 다 끝난 건가요? 아니면은 알래스카는 아직 투표 중인가요? 그렇죠. 서쪽은 아직 한 1시간, 네, 1시간이니까 한 50분 있어야 서쪽에 닿죠. 네. 알래스카, 하와이는 좀 더 있어야 닿을 겁니다. 거의 다 마무리됐다. 그렇게 봐도 무리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투표는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고 개표도 지금 속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전투표와 함께 개표하는 것도 있고 사전투표는 놔두고 본투표만 개표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상황 좀 전해 주시죠. 그렇죠. 이번 선거, 미국 큰 나라 선거지만은 대개 경합주, 여기에서만 이기면 된다. 미국 선거제도 때문에요. 네. 그 중에서도 플로리다, 제일 동쪽에 있고, 매 선거 때마다 1% 내외로다가 승패가 갈리는 곳이었죠. 총회 관심사였었는데 네.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거기는 개표가 사실 우편 투표로 들어온 거를 개표 준비를 미리 다 해놨다가 네. 투표소 문 닫자마자 개표가 시작돼가지고 이미 거의 개표됐다고 해도 되는데 트럼프가 이긴 거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맞췄죠. 이게 이제 모든 선거 이번 선거의 향배를 결정 짓는 거죠. 그 외에는 특별하게 같은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는 박빙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끝나지 않았는데 네. 좀 바이든이 좀 이기고 있고서요. 그다음에 동쪽에서는 펜실베니아도 개표 이제 초반기에 있는데 여기는 우편 투표가 따로 짓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기고 진다라는 거를 미리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이번 선거 윤곽이라고 하면은 플로리다인데 네. 일단 플로리다는 트럼프가 한 2% 2 내지 3% 우세한 걸로다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 동부 지역에 진행되는 지금 개표 진행되는 거 볼 때는 네. 지지율 가지고 예상했던 것처럼 바이든이 좀 리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리가 4년 전에 이 미국 대선을 주의 깊게 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힐러리가 민주당 쪽이 당연히 이길 거라고 다들 예측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경합주에서 뒤집어져서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을 4년 동안 해왔는데 이번에도 좀 그런 상황이 계속됐었고 또 그동안은 지난번에 한번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뭐 보정을 했다. 그래서 이번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초반의 개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변화가 있어 보입니까? 그렇죠.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다만 네. 4년 전에 없던 이번에 우편 투표가 있죠. 예.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편 투표 때문에 4년하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사실 지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미 트럼프가 쉽지 않다. 지지율 놓고 볼 때 4년 전하고 같았죠. 그런데 첫 토론회 끝나고 나서 무섭게 치고 올라왔잖아요. 전문가들이 만일에 팬데믹 이 우편 투표가 있다 하더라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 놔두고 확진자만 안 되고 열흘을 까먹었잖아요. 예. 그렇지 않았으면은 이 경합주다 뒤엎을 수 있지 않았는가 이럴 정도로 한 20일 동안 20일 동안 거의 한 50여 군데 유세를 했어요. 그게 그냥 엄청나게 지지율을 올려가지고 바이든하고서 지지율을 좁혀서 지금 사우스 선벨트는 거 지금 거의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하튼 관건은 우편 투표. 우편 투표가 어떻게 개표 결과로 나오는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우편 투표의 개표가 각 주마다 언제까지 개표할 수 있다라는 게 다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언제쯤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주마다 다르고 어느 주는 뭐 당일날까지 마감. 플로리다만 미리 개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주들은 투표소 문을 닫고 난 다음서부터 우편으로 온 봉투를 열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어느 주는 투표날까지의 소인이 찍힌 걸로 유효하게 하고, 어느 주는 그 투표날까지 마감되는 걸 유효하게 하고, 어느 주는 일주일 이후에까지 이 들어오는 걸 기다렸다가 집계를 하고, 관심이 있는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3일 후에까지 들어오는 걸로 다 마감을 합니다. 네. 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워낙 이번에 우편 투표 포션이 컸습니다. 예. 한 1억 명 이상이 사전 투표를 했는데요. 전체 유권자가 한 1억 5천 좀 넘는다 그러는데 1억 명 이상이 사전 투표했는데 그중에서 사전 조기 현장 투표 말고 정말 우편으로만 한 게 한 6,500만 명이죠. 네. 이게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이기고 징계에 가르지 않고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방송에서 뭐 누가 좀 앞서고 있다, 누가 조금씩 뭐 따라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우편 투표가 완전히 반영되기 전까지는 큰 의미가 없다는 의미네요. 그렇죠. 지금 나오는 거 개표 초반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편 투표라는 게 집계해가지고 끝까지 그 결론이 날 때까지 바로 이전 때문에 우편 투표는 전체적으로 트럼프가 불리하기 때문에 우편 투표 집계되기 전에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트럼프가 내가 이겼다 이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그 여론에서 많이 추측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네. 오늘 투표 도중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투표 마감한 일부 주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라든가 바이든 쪽에서 내놓은 메시지 같은 게 좀 있습니까? 별로 특별하게 내놓는 게 없고 지금 양쪽 캠페인 캠프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으면은 바이든 쪽에서도 이런 상황으로 가면은 이 선거 결과 자신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트럼프 쪽에서는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늘이 가기 전에 결정이 난다. 앞으로 1시간 반 내로 결정이 난다라는 메시지가 돈다. 그런 온라인에서요. 그 캠페인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볼 때는 아마 플로리다에서 이긴 걸 가지고 경합주에서의 우편 투표 외의 거를 가지고서 결정이 났다라는 얘기를 할지 그럴 우려가 있지 않나 이런 예상들을 좀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네, 이 미국 선거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그동안 이런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초반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지고 있어야지만 바이든이 그냥 자기네 승리 가능성을 바로 밝힐 수 있지. 초반에 접전이 펼쳐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이거 승복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나왔는데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좀 불복한다거나 이럴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까? 불복이 아니더라도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지금 트럼프의 이기고 지는 거 관계없이 트럼프를 보고 나온 그 열혈 지지층들의 이 극성스러움 감당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에 와 있는 거. 이거는 이제 트럼프가 알기 때문에 쉽게 사실 미국 선거는 이 개표 결과보다 진 사람이 내가 졌다라고 해야 이제 완전하게 확정이 되는 건데 이 선거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초반에 이렇게 박빙으로 나가면은 쉽게 저도 진다고 얘기하지 않을 것 같다.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서부터 바이든이 이기고 가야만 이 결정이 빨리 나는데 지금 보면은 플로리다 결론을 놓고 볼 때는 비교적 오래 갈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지자 간들의 충돌도 많이 있었다고 하고 총기 구매가 상당히 늘었다고도 하는데 어제 오늘 그 선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그렇죠. 사실 선거에 투표를 하냐 안 하냐보다도 선거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은 이 우려, 이런 그 걱정 같은 게 사실 굉장히 컸습니다. 네. 선거 날은 무난히 그냥 큰 사건 없이 보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도시권 안에 특히 워싱턴 DC 안에는 시위대들이 모이고 백악관 주변에 바리케이트 치고서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뉴스 나오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의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이미 트럼프 4년 동안 네. 트럼프에 의해서 씩씩하게 나온 이 거의 범죄 수준의 백인 우월주의 집단들이 너무 많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닙니다. 무장을 하고서요. 무장을 하고요? 지금 선거 결론이 총기 휴대를 하고 그러니까 그 선거 결론이 잘 안 나고 약간 갈등이 있는 데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날 그 가능성이 너무 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결론이 안 나면은 여기저기서 작고 큰 사건들이 꽤 날 거다. 도시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비해서 지난 여름에 인종시위가 학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네. 많이 대비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트럼프 쪽에서 뭐 쉽게 불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이긴 선거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한다 그러면은 어떤 절차가 앞으로 남아 있는 겁니까? 사실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양측 캠페인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 직전까지 그 대표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 법률팀을 이미 준비가 돼 있구나 들이 보낼 거다 이런 발언도 했고요. 예. 바이든 쪽에서도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서로 분쟁이 나고 이 시끄러워지고 오래 가게 되고 차기 대통령이 결정이 쉽게 안 나면은 많은 그 오피니언 리더들은 미국의 맹점이 이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전제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진 사람이 현직 대통령이 불복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게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송이 이어지고 그 대법원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추측하는 의견들도 적지 않습니다. 네. 아니 미국 선거가 이렇게 좀 불확실성이 크고 뭔가 좀 완벽하게 좀 짜여지지 않은 선거라는 걸 우리가 좀 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기도 한데 그 이번에 보니까 우편 투표를 많이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편 투표를 한 사람이 본 투표에 가서 또 투표를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러한 오늘 FBI에서 발표된 거 보면은 지금 정부에서 우정국이죠. 우체 행정부에다가 빨리 투표소 문 닫기 전에 딜리버리 배달 안 된 걸 빨리 갖다 주라라는 거. 그래도 배달이 안 된 게 30만 표가 발견이 됐다라는 이런 뉴스에 나왔어요. 이런 게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편 투표 6,500만 명의 우편 투표 이게 없던 일이고 미국의 우편 행정이 되게 허술합니다. 특히 SNS 쪽으로 기울인 다음에는 이게 뭐 돈도 없고 허술했었는데 갑자기 이걸 감당하려니까 못하는 거. 트럼프 쪽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 이런 그 사건 불합리한 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우편 투표라는 걸 가지고서 이제 그 명분을 잡고 있는데요. 우편 투표, 중복 투표에도 딱히 어떻게 끄집어낼 방도가 별로 없습니다. 알아서 스스로 한 번 한 사람은 하지 말아라. 알아서 하지 말라고요? 이런 부분이 더 크다. 왜냐하면 저도 우편 투표를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투표소에 가봤습니다. 가서 투표인 명부 확인하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투표가 끝난 다음에 들어온 다음에 우편으로 온 사람 명부하고서 투표를 하려면 당일날에 가가지고 투표인 명부에 사인을 하거든요. 거기서 중복한 사람들을 찾아내 그걸 할 방도가 없고 여하튼 간에 이 말이 많고 탈이 많은 우편 투표입니다. 너무 많이 됐죠. 투표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타임스 보니까 총 538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바이든이 131명 그리고 트럼프는 98명을
돼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70명 이상을 얻어야지만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대선 결과 뭐 승복하지 않고 연방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은 언제쯤 이게 다 확정이 되는 건지요? 그렇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새로 구성되는 하원에서 네. 하원에서 이거를 관리하는 미국은 자동적으로 1월 19일 되면은 마이크 펜스하고 도널드 트럼프는 임기가 끝납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도 차기 대통령이 정해지지 않으면은 하원 의장이 이제 액팅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는 거죠. 그런 식에서 각 주를 대표하는 하원 다수당인 주에서 한 명씩 대표가 와가지고서 이 서로 결정을 짓는 방법이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그거보다는 이 대통령보다 큰 권위가 있는 대법원, 연방 대법원에서 이걸 논의하면서 결정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보여지죠. 그럼 마지막으로 김동석 대표가 보시기에 이번 선거 어떻게 결정 날 걸로 전망하세요?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저는 오늘 출구조사 나온 걸 보면은 전반적인 시민들이 투표를 코로나 상황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걸 기준으로 현직 대통령이 잘 이거를 대응을 했는가. 네. 이 미국이 왜 이런가 이런 거 가장 중요하게 나온 국민들 이 여론을 볼 때는 전체적으로 우편 투표까지 다 합쳐서 바이든이 이긴다. 네. 투표에선 이기는데 네. 지금 뭐 장황하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현직 대통령이 선거에 부정이 많고 그랬다. 그래서 이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때는 혼란이 오고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냐. 네. 아직까지 이런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개표가 막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가 바이든이냐 트럼프보다는 트럼프와 반 트럼프 전선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소요소에서 소요 사태가 나고 사건이 나는 거는 트럼프 지지층들이 나와가지고서 그냥 이런 무리하고 또 이걸 반대하는 세력 파고에 부딪히는 현상이 이 사회를 시끄럽게 해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잘 관리돼야 되는데 여하튼 미국의 민낯이 드러났다. 네. 부끄럽지만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민낯이 드러난 선거고 또 혼란은 상당 기간 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도 좀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주 한인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 연결해서 미국 현지 분위기 좀 들어봤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고 헤드라인 뉴스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임초희 리포터입니다.